볼 때마다 감동을 받는 불후의 명작 레베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뮤지컬들이 소설이나 희곡을 원작으로 하다 보니 크게 흥행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유명한 소설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레베카 역시 일종의 추리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 명작의 근거를 두고 있다 보니 국내에서도 가장 많은 매니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동을 반복하지만 후기를 쓰기엔 이 작품에 대해서 너무나 알아봐야 할 것들이 많아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제서야 원작 영화를 보고 넷플릭스 영화도 보고 그리고 긴 소설을 끝내며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 번 공연되면서 배우 신영숙과 옥주연의 진가를 되새겨준 레베카의 매력은 댄버스 부인으로 분한 이들의 부르짖는 레베카가 마치 그녀의 원혼을 불러낸 듯한 음산한 목소리의 울림입니다. 특히 표독스러운 눈빛을 발산하며 관객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신영숙의 성량과 제스처는 압권이지요. 그러나 뮤지컬은 이들의 연기에 치중해서 감상하다 보면 추리소설의 본래 매력을 듬뿍 소화해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반드시 소설이나 영화로 뒷받침을 해주어야 효과가 높습니다. 그래서 작가부터 시작해서 소설과 영화 1, 영화 2, 뮤지컬을 반복해서 섭렵하고 레베카를 하나의 학문으로 인정해 보고자 합니다. 원작자 데프니 듀 모리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스펜스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이 작가는 1907년 영국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일찍부터 문학 수업을 받고 19세부터 시부터 습작을 시작했으며 24세에 사랑하는 영혼을 발표하며 자메이카 여인숙 그리고 레베카로 대작가의 반열에 오르면서 레베카는 이후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뮤지컬로 꾸준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매년 상연을 하고 있지요. 1940년작 영화 레베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화는 원작에 충실하면서 유튜브에서도 꾸준히 선택되는 소설 못지않은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영화는 졸지에 신분이 상승되는 평범한 젊은 여인의 모습을 명감독인 알프레드 히치콕이 잘 그려내서 몰입되는 감동을 주며 로렌스 올리비에와 조안 폰테인의 내면 연기가 돋보이는 아카데미 수상작입니다. 비비안니와 연문을 뿌리던 시절에 배우 로렌스 올리비에가 여주인공 역에 비비안니를 강력히 추천했다던 후문이 있는데요. 되지가 않았죠. 하지만 이후 둘은 연애를 꾸준히 해서 배우끼리 결혼하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는 댄버스 부인에게 주눅이 들어있는 나라는 주인공이 두려움과 절망을 헤쳐나가는 모습과 남편 맥심과의 아슬아슬한 사랑을 지켜나가는 모습에서 추리소설의 진가를 보여주게 됩니다. 끝까지 나타나지 않고 보트 안에서 시신으로 발견되는 레베카의 죽음은 남편의 살인이냐 아니면 이건 시체유기냐 또 그렇지 않으면 자살이냐를 놓고 주변 인물과의 대질신문들이 추리소설 셜록 홈즈 못지않게 불확실성의 시간을 조려주게 됩니다. 뮤지컬은 노래에 취하다 보면 이러한 상황의 자세한 면모를 살필 수가 없어서 끝나고 난 뒤에 뭔가 허전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지요. 뮤지컬 레베카에 감동했다면 1940년산 영화 레베카로 반드시 되새김과 리필을 즐기기를 권장해 보겠습니다. 이 영화는 맨덜리 저택이 불타버리고 댄버스 부인이 죽고 레베카의 죽음에 대한 의구심에서 벗어난 부부가 여행을 하면서 기억을 회생하는 나라는 주인공이 독백을 하면서 끝을 맺게 됩니다. 과거엔 과학수사도 없고요. CCTV도 없으니 확실한 증거와 자백이 없으면 수사는 당연히 종결되게 마련이겠죠. 2020년 영화 레베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넷플릭스 시청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2020 레베카는 원작엔 충실하지 않은 흥행 위주로 만들어졌지만 발전한 CG 기술력으로 화려함이 강조되고 주인공 나아가 두려움에 떨던 이방인에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마님의 역할을 주도하는 주인공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남편 맥심이 정신적 데미지가 있는 목류병 환자로 묘사되는 변화가 있고요. 댄버스 부인의 표독함과 악마의 눈빛이 다소 수그러들어서 섬뜩한 분위기가 약해지면서 감동보다는 하나의 재미있는 스토리로 내려앉아 버립니다. 뮤지컬이나 1940 영화에서 추측만 되는 미스터리 인물 레베카가 여기선 스크린에 가상 모습을 띄움으로써 모르는 상태에서의 서스펜스를 관객에게 확인시켜주다 보니 그 신비로움이 하강해버리는 결과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나 시각적인 면이 확실하게 강조되어서 레베카를 모른 상태에서 뮤지컬로만 버텨온 관객들에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는 공헌을 세웠죠. 예, 우리가 이제 소설 레베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소설 하나를 끝까지 읽어나간다는 것은 홈쇼핑에서 우리가 마음에 드는 물건을 시켜놓고 기다리던 그런 설레임이 이제 지나버려서 지루함으로 바뀌는 과정처럼 별로 신나지 않는 일입니다. 소설 하나 읽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자, 소설 레베카 역시 영화나 뮤지컬처럼 재미있고 익사이팅하지 않고 여류 소설가의 특성이 한껏 나타나 있는 섬세한 묘사와 너무나도 상세한 인물 프로필이 연속되어서 다소 지루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작품을 명작으로 만든 예리한 추적이나 주변 인물들의 대사와 의혹 제기에서 수시로 긴장을 하게 함으로써 명작 중에 명작임을 깨닫는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특히 각 분야에서 조금씩 다르게 묘사된 레베카 부인의 모든 것과 사이는 비로소 소설에서 확실히 드러나니만큼 뮤지컬 레베카의 감동을 느꼈다면 반드시 소설 레베카를 독파하기를 권장하고 싶습니다. 감흥이 물론 틀리죠. 차후에 뮤지컬을 다시 볼 때는 레베카라는 학문에 다가섰음을 가슴속으로 느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맺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뮤지컬이 공연되고 배우들이 지속적으로 탄생하고 매니아들이 폭증하고 있는 문화 광국의 면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거의 매년 성황리에 상연되고 있는 명작 레베카를 신영숙 옥주연의 성량에만 반할 것이 아니라 소설이나 영화로 그 감동을 연이은다면 정말로 황홀한 감동을 느끼게 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뮤지컬을 사랑하는 매니아님들께서 한층 더 가속화된 기쁨을 누리시기를 저는 기대해 봅니다. 소설, 1940 영화, 2020 드라마, 그리고 뮤지컬을 섭렵한 후에 다음 뮤지컬에 도전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 얼마나 기쁠까요? 자,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능한 짧게 쓰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 레베카만큼은 할 말이 정말 많은 아주 괜찮은 작품입니다. 예, 공연 전시 전문 인플루언서 겸 블로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SDK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